그리는 명령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선에 관련된 명령어, 두 번째는 원에 관련된 명령어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선, 원 이렇게 배웠으니까 선을 그리는 방법, 원을 그리는 방법 이렇게 보시면 돼요. 라인은 아니까 넘어가고요. X라인이요. 저는 이 X라인을 무지하게 많이 씁니다. 처음에 X라인 나왔을 때 이걸 도대체 어디다 쓰지? 라고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조금씩 써보니까 생각보다 욕이 나더라고요. X라인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있는 레인은 둘 다 무한대의 선을 그릴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말 그대로 무한대로 선을 그릴 때 씁니다.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자, X라인은 어딨냐면 여기 드로우 명령어에 보시면 여기 X라인이고 얘가 레이입니다. X라인, 레이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자, X라인 그러면 시작점을 물어봅니다. 시작점 지정해주면 그 다음에 통과점이요. 그러면 이렇게 선이 그려집니다. 이 선이 무한대의 선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X라인 시작점 클릭하고 0도 방향 하나, 90도 방향 하나, 그 다음 트림 옵셋 100mm, 다시 트림 옵셋 40mm, 트림 옵셋 13mm, 다시 한번 트림 펜스 울타리예요. 다시 한번 펜스 어떤가요? 금방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X라인을 이용하면 굳이 뭐 선을 적당히 이런 말이 필요 없는 거죠. 그냥 그리시면 돼요. 자, 한번 그려 보실까요? 자, 그 다음에 요 아래 과제물, 요 과제물 내려 보시겠어요? 이렇게 쭉 밑으로 내리면 요 과제물이 나옵니다. 자, 보시죠. 지금 보시면 이 과제물에 보면 개수가 6개죠. 그죠? 360도에 나누기 6개.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60도 간격임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고요. 여기가 90도니까 여기가 30도, 여기는 150도.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얘를 30도로 체크합니다. 그러면 자, X라인 0도선 30도 90도 150도 이거 중심선이죠? 자, 서클 반지름 20, 서클 반지름 40, 다시 한번 서클 반지름 55. 자, 중심선은 이 사물에 비해서 3에서 5mm가 더 커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5mm 옵셋하고 잘라냅니다. 그럼 어떤가요? 깨끗하게 정리됐나요? 그 다음에 요거 레이어 바꾸는 방법 몇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선택하고 여기서 레이어를 바꾸면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매치 프로퍼티스 원본 타겟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컨트롤 숫자 1 눌러서 선택하고 자, 레이어를 바꾸면 됩니다. 이 세 가지 방법 중 편하신 방법을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교차점에 반지름 3.5, 다시 여기 교차점에 반지름 6.5, 다시 교차점에
반지름 10. 자, 어떤가요? 제가 좌표 썼나요? 이거 분명히 상대 극좌표로 그려야만 했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상대 극좌표를 그리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도면을 그렸습니다. 우리가 좌표를 쓰지 않고 도면을 그리게 해주는 게 바로 이 X라인입니다. X라인하고 폴라 트래킹 이 두 가지를 같이 활용하면 상대 극좌표나 상대 좌표 상대 좌표는 써야 되는구나. 상대 극좌표 없이 도면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X라인에 보시면 자, 이렇게요. horizontal, vertical angle. HOR, horizontal, 수평선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수평으로 가는 무한대의선이요. 이렇게 그냥 수평으로 가는 무한대의선을 그립니다. X라인, vertical, 수직으로 가는 무한대의선. 그 다음 X라인, 앵글. 앵글은 각도죠. 내가 지정한 각도, 예를 들어서 45도. 그러면 이렇게 45도로 기울어진 무한대의선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X라인으로 그릴 수 있는데 X라인으로 수직 수평선 그리고 51도, 100도 이렇게 그리면 돼요. 자, 보세요. X라인 0도, 90도. 다시 한번 X라인 앵글 첫 번째는 51도 트림으로 자르고, 다시 한번 X라인 앵글 100도. 자, 다시 한번 트림으로 자르고, 특성 일치 서클 반지름 32 46.4 옵셋 64 다시 한번 옵셋 72 옵셋 5mm 트림으로 이렇게 끊으시면 네, 여긴 됐고요. 서클 반지름 10.4 다시 한번 반지름 20 옵셋 5mm 트림으로 끊고요. 다시 한번 5mm 옵셋 트림으로 끊어냅니다. 그 다음 옵셋 5mm 아니다, 5mm가 아니구나. 옵셋 10.4 자, 특성 일치 그 다음 트림 자, 선 치우고요. 다시 옵셋 20mm 다시 한번 특성 일치 트림 자, 어떤가요? 금방 만들어지죠?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서클 반지름 80 특성 일치 서클 반지름 7.2 반지름 16 옵셋 5mm 트림으로 자르고요. 옵셋 7.2 옵셋 16 그 다음 특성 일치 역시 나머지 다 트림
자, 그 다음 여기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32, 나머지 트림. 다시 여기도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32, 나머지는 트림. 자, 그 다음 여기도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16. 자, 트림. 라인 탄젠트에서 여기입니다. 여기에 탄젠트예요. 여기에 탄젠트 아닙니다.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다시 한 번 더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자, 다 그려졌네요. 완성시켜 보시죠. X라인 명령어에 보면 여기 바이섹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옵셋은 안 써요. 그냥 어차피 옵셋 명령을 쓰기 때문에 굳이 얘는 안 써요. 얘는 2등분선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임의의 선을 이렇게 두 개를 그렸습니다. 이 두 개의 2등분선을 그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2등분선을 그릴 수 있을까요? 종종 2등분선을 그려야 될 때가 나와요. 종종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서클을 그리고 트림을 잘라낸 다음 라인으로 중간점을 클릭하면 얘가 2등분선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2등분선이에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다시 봅니다. X라인 여기 바이섹트 원점, 첫 번째 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그러면 2등분선으로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아주 쉽게 2등분할 수 있죠. 자, 다시 한번 봅니다. X라인 바이 원점,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레이입니다. 레이는 반만 무한대로 그리는 선을 레이라고 합니다. 레이 시작점, 그 다음에 통과점. 그럼 어떤가요? 반만 그려지고 있죠. 네, 무한대로 가는 선을 이렇게 반만 무한대로 그려지는 선을 레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렉탱글하고 폴리곤을 할 건데 아마 오늘 렉탱글까지만 하게 될 겁니다. 이 렉탱글하고 폴리곤은 폴리선의 일종입니다. 폴리라인 또는 폴리선 이렇게 있습니다. 폴리선의 일종입니다. 폴리선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로 이어진 선입니다. 모든 선이 하나로 다 이어진 거예요. 그걸 폴리선이라고 합니다. 폴리라는 단어와 라인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여러분들 옷 중에 폴리 어쩌고저쩌고 하는 옷들 기억나시나요? 옷감 중에 뭐 폴리에스테르 같은 그런 옷감들 있죠. 그 앞에 폴리라는 화학에서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이 폴리라는 단어가 붙으면 분자와 분자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을 때 폴리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마찬가지 선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선이 하나로 다 이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 두 번째 특징은 선의 굵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폴리선의 특징이 이렇게 두 가지예요. 선이 하나로 다 이어져 있고 선의 굵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렉탱이라는 명령을 먼저 실행해 보죠. 렉탱글은 여기 있습니다. 렉탱글하고 폴리곤 여기 같이 있어요. 둘 다 폴리선이라 그렇습니다. 자, 렉탱글 시작, 대각선으로 클릭. 이렇게요. 이렇게 클릭하셔도 되고 이렇게 클릭하셔도 되고 이렇게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값을 대각선으로 넣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사각형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한번 그려 보실까요? 자, 사각형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리나요? 대각선으로 그리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가로, 세로
이거 상대좌표입니다. 상대좌표를 쓰면 돼요. 자, 플러스 플러스죠. 근데 이렇게 그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죠. 자,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죠. 자,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에 플러스죠. 계산하는 게 어느 게 쉬운가요? 그냥 플러스 플러스가 제일 쉽습니다. 좌하단에서 우상단으로 그리는 게 제일 쉬워요. 자, 보시죠. 렉탱글 클릭하고 골뱅이 100,50 가로가 100이고 세로가 50인 직사각형. 렉탱글 골뱅이 100,100 가로가 100이고 세로가 100인 정사각형.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50 그러면 이렇게 그려진 거죠. 다시 볼까요? 골뱅이 마이너스 50, 플러스 100 다시 볼까요? 자, 플러스 50, 마이너스 100 어떤가요? 내가 지정한 좌표대로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중요한 건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우리가 그리는 도면 기억하시죠? A3 사이즈가 얼마죠? 제가 반드시 외워야 된다 그랬는데 그죠? 자, 렉탱글 클릭하고 골뱅이 420, 297 여기 A3 사이즈였죠? 여기에 10mm를 옵셋 안쪽으로 합니다. 요 선을 뭐라고 부르냐면 테두리 선이라고 합니다. A0하고 A1은 여기다 적어 드릴게요. 일단 요 밑에다 적어야 되겠다. 도면 테두리 선 A0하고 A1은 20mm, 그 다음 A2 이하는 10mm, 다만 A4는 5mm, 10mm도 되고 5mm도 되고.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반드시 테두리 선을 만드셔야 됩니다. 이때 이 도면의 테두리 선은 선 굵기가 1mm입니다. 또 하나 도면을 재본할 경우 왼쪽을 25mm 줍니다. 왼쪽 여백만 25mm 줘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도면이 너무 많은 거예요. 좀 공사 규모가 조금만 커져도 도면의 개수가 100장, 200장 이래요. 그럼 그거를 낱장으로 놓지 않거든요. 다 책으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에 여백을 줘야 돼요. 더 많이 줘야 돼요. 그럴 경우 왼쪽 여백을 25mm로 줍니다. 자, 이해되시죠? 이건 25mm 주는 건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렉탱글 여기 보시면 챔퍼하고 필렛은 써요. 근데 엘리베이션하고 티크니스는 안 씁니다. 이건 3D 명령어기 때문에 안 써요. 위드가 보이죠? 이게 선의 굵기입니다. 자, 10mm 어떤가요? 10mm 선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위드 1mm. 자, 얘가 1mm짜리 선 굵은 거 보이시죠? 위드 0. 0이면 안 그려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는 선이 그려질 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필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FILL, 필. 우리나라 말로는 채우기입니다. 자, 필 명령을 쓰고 얘는 온오프 밖에 없어요. 이거 온 시켜 놓으셔야 돼요. 자, 필. 자, 오프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속에 내부가 비어있는 거 보이시나요? 필 온 하면 자, 이렇게 내부가 채워져서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 필 명령어를 쓰고 나면 반드시 써야 될 명령어가 리젠입니다. 이거 화면 재생이에요. 화면 재생 명령어입니다. 단축키는 R입니다.
자, 필, 오프, 반응이 없어요. 렉탱글, 위드 10mm. 자, 얘는 안 나오지만 얘는 채워져 있잖아요. 그죠? 여기도 적용해 줘야 되는데 적용이 안 된단 말이죠. 리젠이라는 명령을 쓰면 돼요. 화면을 재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 온. 다시 볼까요? 렉탱글. 얘는 또 채워졌잖아요. 나머지는 안 채워졌고. 역시 리젠. 화면 재생. 자, 이번에는 엘리베이션을 줘봤습니다. 엘리베이션은 우리나라 말로 고도란 뜻이에요. 이건 따라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보고 머릿속으로, 그러니까 보고 기억만 하고 그냥 안 하셔도 돼요. 엘리베이션은 고도란 뜻입니다. 이 엘리베이션을 기계로 만든 게 있습니다. 그게 엘리베이터예요. 고도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1층에서 10층, 20층 뭐가 올라가는 거예요? 고도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엘리베이션은 고도란 뜻입니다. 자, 제가 똑같이 그릴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도를 50으로 줬습니다. 다시 엘리베이션 고도를 0으로 줬습니다. 자, 평면상에선 똑같지만 어떤가요? Z축을 보이게 하니까 차이 나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Z축으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엘리베이션을 써야 된다? 전혀 필요가 없는 거죠. 엘리베이션은 쓸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thickness는 두께예요. width도 두께예요. 그죠? 근데 두께라기보단 width는 선의 굵기, 폭입니다. 폭. 근데 thickness는 Z축의 높이를 말해요. 예를 들어서 100mm. 자,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벽이 세워집니다. 이렇게 벽 세워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고도 방향의 두께입니다. Z축 방향의 두께예요. 쓸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자, 렉탱글 thickness 0. 그럼 우리가 써야 되는 건 여기 있는 챔퍼, 필렛, 위드 요렇게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위드가 지금 0입니다. 그렸어요. 그죠? 선의 굵기가 없잖아요. 컨트롤 숫자 1. 이거 속성창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속성창을 쓸 때는 반드시 선택이 먼저이고, 선택을 하고 나면 지금 선택한 객체의 속성이 다 나와요. 특성이 나오는 겁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 글로벌 위드 보이시나요? 어이구, 글로벌 위드를 이용해서 선의 굵기가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선의 폭이 바뀐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걸 많이 써요. 이걸 많이 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볼까요? 렉탱글 골뱅이 420에 297 옵셋 10mm. 자, 이 안쪽 선이 굵기가 1mm라고 했잖아요. 그 글로벌 위드를 1mm로 바꾸면 선의 굵기 지정된 거 보이시나요? 네, 바로 이 방법이요.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필렛하고 챔퍼하고 두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필렛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못깎기입니다. 못깎기. 단축키 F. 챔퍼는 못따기라고 합니다. 단축키 CHA. 자, 들어보신 말 있나요? 못깎기, 못따기? 앞에 모자는 모서리란 뜻입니다. 모서리를 동글동글하게 깎는 것, 그게 못깎기. 모서리 동글하게 깎기. 못따기는 모서리 사선으로 따내기. 이해되셨나요? 필렛은 못깎기라고 합니다.
모서리를 동글동글하게 깎는데 실제로도 굉장히 많이 쓰여요. 어디 보시냐면 여러분들 앞에 모니터 있죠. 모니터 여기 모서리, 여기 모서리나 여기 모서리나 이렇게 만져보시면 금방 알아요. 모서리가 동글동글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눈으로 봐도 그렇게 보여요. 그러면 왜 모서리를 동글동글하게 깎아놨을까요? 이 두 개는 간단해요. 다치지 말라고. 다치지 말라고. 우리가 사물을 만질 때 모서리가 날카로우면 어떻게 돼요? 바로 베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모서리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깎아놓으면 어떤가요? 다칠 일이 없죠. 네, 모서리를 동글동글하게 깎아서 다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챔퍼는 어디서 보냐면 유리요. 강화유리 같은 데 보면 강화유리 모서리 있죠. 모서리가 이렇게 사선으로 잘려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리는 어떻게 모서리를 동그랗게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사선으로 잘라 놓습니다. 면체한다 그래요. 그래서 유리집에다가 면체해 주세요, 사면체해 주세요 그러면 모서리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서 줍니다. 그게 챔퍼예요. 물론 기계 쪽에서도 물론 챔퍼를 많이 씁니다. 원이라든지 그러니까 축이나 구멍에 다 챔퍼를 넣어놔요. 챔퍼 1mm씩 다 넣어놓습니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쓰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 필렛 명령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필렛 이전의 명령어와 필렛 이전에 도면 그리는 방법과 필렛 이후에 도면 그리는 방법이 달라져요. 필렛 명령어는 모서리를 동글동글하게 깎는다고 하지만 그걸 응용해서 그리기 때문에 도면 그리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자, 도면을 선을 이렇게 그려보죠. 라인. 자, 선을 이렇게 조금 길게, 그 다음에 선을 딱 맞게, 그 다음에 선을 모자르게, 이렇게요. 경우의 수가 딱 3개입니다. 넘쳐나는 경우, 딱 맞는 경우, 모자르는 경우. 자, 한번 그려보시죠. 필렛과 챔퍼는 여기 있습니다. 필렛과 챔퍼는 여기 있어요. 자, 필렛. 그러면 요 위에를 보시면 좋아요. 필렛 명령어 위쪽에 모드는 트림, 자르기 모드랍니다. 그리고 라디어스는 0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서리를 동글동글하게 잘라야 되는 거죠. 그럼 반지름이 필요하네요. 여기 보시면 반지름 옵션 보이죠? 30. 그리고 엔터. 자, 첫 번째 클릭, 두 번째 어떤가요? 갖다 대니까 미리 보기가 되죠. 모서리가 동글동글하게 잘리는 거 보이시죠? 근데 여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 남는 부위는 어떻게 되나요? 같이 없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깨끗하게 선정리가 됐네요. 다시 필렛. 역시 반지름 30 남아 있습니다. 자, 다시 볼까요? 여긴 모자르네요. 근데 어떻게 되나요? 연장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필렛의 특징은 넘쳐나는 건 자동으로 잘라주고 모자르는 건 연장해주고.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필렛. 자, 다시 봅니다. 반지름 0이에요. 반지름 0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건 트림 모드에 반지름 0을 사용합니다. 자요. 그러니까 곡선은 안 만들어지겠죠. 반지름 0이니까 곡선은 못 만들어요. 그렇지만 넘쳐나는 선들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군요. 자, 다시 볼까요? 곡선은 만들지 못하지만 모자르는 선들은 연장이 되네요. 그럼 결국은 이건 뭐예요? 트림과 익스텐드잖아요. 선 자르는 트림, 모자르는 거 연장하는 익스텐드. 필렛의 트림 모드의 반지름 0인 경우가 트림과 익스텐드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많이 쓰는 거예요. 트림은 단축키가 TR입니다. 필렛은요, F요. 키 하나 덜 누르잖아요. 그럼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진다는 뜻이 돼요.
이해되시나요? 지금은 여러분들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저 정도의 입장이 되면 트림보다 필렛이 훨씬 더 속도가 빠른 거죠. 그러니까 도면을 빨리 그려야 되거든요. 빨리 정확하게 그리려면 명령어도 많이 알아야 되지만 명령어를 효과적으로 쓸 수도 있어야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필렛 지금 보시면 트림 모드잖아요. 이번엔 노 트림 모드로 바꾸겠습니다. 여기 트림 눌러보시면 트림과 노 트림이 나옵니다. 노 트림으로 바꿉니다. 여기 트림을 눌러서 노 트림으로 바꿉니다. 자, 그 다음 반지름 30 그리고 클릭. 그냥 원만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트림이나 익스텐드 역할이 전혀 일어나지 않죠? 트림은 자르기란 뜻이에요. 근데 노 트림은 자르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얘네들 안 자를 겁니다. 안 자를 거예요. 노 트림이기 때문에 안 자르니까, 자르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라운드만 만들어집니다. 이런 경우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보시죠. 자, 레이어 중심선으로 바꾸고 X라인 옵셋 35mm 다시 옵셋 30mm 다시 옵셋 25mm 35 20 25 자, 그 다음 45 75 옵셋 45 다시 옵셋 75 자, 제가 모는 종이처럼 만들었네요. 서클 지름 18 다시 한번 지름 30 아이고 지름 30 다이아메타 30 자, 그럼 옵셋 해야죠. 옵셋 자, 18 그려버리면 넘어가 버리겠죠. 그죠? 18 나누기 2 이렇게요. 자, 특성 일치 필렛 자, 트림 모드의 반지름 0입니다. 원은 필렛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옵셋 15 역시 특성 일치 다시 필렛 자, 선정리된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트림으로 제가 이렇게 한 구간씩만 쭉 잘랐습니다. 필렛 어떤가요? 선정리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긴 넘어가고 네, 여기네요. 서클 지름 14 서클 지름 30 자, 옵셋 5mm 자, 트림으로 잘라야죠. 필요 없으니까 트림으로 자릅니다. 요만큼은 네, 필요가 없네요. 여기에 원이 들어가는군요. 지름 14 지름 26 옵셋 5mm 트림으로 잘라내고요. 이 상태에서 TTR로 그리는데 여기 접하고 반지름 100 서클 TTR 접하고 100 트림으로 끊으면 여기 조금 남네요. 다시 서클 TTR 접하고 100 자, 트림으로 여기 또 마저 끊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자, 이 부분 여기 교차점에서 여기 100이 아니라 120이네요. TTR 다시 120. 네. 트림 120이죠. 자, 라인 여기 끝에서 쭉 내리 긋고요. 자, 요만큼 트림해서 지웁니다. 자, 여기 반지름 5로 되어 있죠. 필렛 반지름 5mm. 여기 원 클릭, 클릭. 정리된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필렛. 여기도 반지름 5니까 클릭하고, 클릭하고. 네, 나머지는 트림으로 잘라내면 네, 완성됐네요. 필렛을 응용해서 한번 그려보시죠. 챔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챔퍼입니다. 챔퍼는 모서리를 사선으로 잘라내는 겁니다. 모서리가 있으면 이렇게 모서리를 사선으로 잘라내요. 거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거리가 필요해요. 또는 거리와 각도, 방식이 두 가지예요. 거리로만 이루어져 있는 디스턴스 방식과 거리와 각도, 즉 앵글 방식 두 가지입니다. 챔퍼 그러면 여기 트림 모드로 되어 있네요. 트림 모드로 되어 있고 디스턴스 1, 디스턴스 2 여기 디스턴스 거리란 뜻이죠. 이 거리를 누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거리가 30, 두 번째 거리도 30. 자, 그러면 30 여기서 30이 아니고 여기 교차점에서 3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보시면 이 끝에서 여기까지가 30, 이 끝에서 여기까지가 30 이렇게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지금 보시면 선이 이렇게 원래 길게 있었는데 잘라서 없어진 거죠. 다시 봅니다. 챔퍼 여기도 사선으로 비스듬하게 잘리고 나머지 정리된 거 보이시죠? 챔퍼 선이 연장돼서 그죠? 연장돼서 사선으로 잘린 거 보이시죠? 바로 챔퍼와 필렛은 사용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다만 챔퍼는 사선으로, 필렛은 동글동글하게. 차이가 그겁니다. 자, 나머지도 해보시죠. 자, 다시 봅니다. 챔퍼 이번엔 앵글이요. 디스턴스 옆에 앵글 보이시죠? 첫 번째는 30mm, 첫 번째는 거리예요. length on the first line, 첫 번째의 거리 30mm, 그리고 엔터. 두 번째가 앵글입니다. angle from the first line, 첫 번째 선에서의 각도. 자, 60도.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기를 첫 번째로 찍을 겁니다. 이렇게 30mm 간 다음 얘와 이렇게 60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해되셨나요? 30mm 뒤로 후퇴하고 이렇게 60도, 30mm 후퇴하고 이 첫 번째 선에서 각도, 이 각도입니다. 이렇게요. 챔퍼 앵글 30도, 45도. 자, 앵글 30mm, 30도.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각도로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챔퍼. 자, 이번에는 트림을 들어갑니다. 여기에 보시면 노 트림이라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제가 디스턴스를 30 엔터, 30 엔터. 자, 어떻게 되나요? 노 트림 하니까 하나도 안 잘리고 트림 챔퍼된 거 보이시죠? 네, 한번 해보시죠. 렉탱글 골뱅이 100, 100 100에 100짜리입니다. 필렛 못 깎이죠. 반지름 20. 근데 한 번씩 클릭하니까 어떤가요? 불편하죠. 자, 다시 봅니다. 필렛 이거 트림 모드로 바꾸고 반지름 20. 자,
여기 보시면 폴리선 보이나요? 폴리라인. 제가 렉탱글도 폴리라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폴리라인 그리고 클릭. 한 번에 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100, 원래 필렛 하면 이렇게 하나씩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씩 되죠? 근데 귀찮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필렛 폴리라인으로 이렇게 한 번에 하던가, 아니면 렉탱에 보시면 여기 필렛 명령어 보이시나요? 이거 렉탱글입니다. 사각형에 보시면 필렛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고 클릭하면 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렉탱글에서 필렛 처리하거나 필렛에 폴리라인 쓰시거나 똑같은 방법이니까 두 가지 한번 해보시죠. 자, 렉탱글 여기 챔퍼가 있네요. 챔퍼 20. 자, 렉탱글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챔퍼 되는 거 보이시죠? 자, 챔퍼를 0으로 고치고, 자, 다시 챔퍼 디스턴스 15 엔터 15 엔터, 그 다음 폴리라인으로 한 번에 클릭. 똑같이 되는 거 보이시죠? 다만 챔퍼는 여러 번 하면 안 돼요. 디스턴스 30. 자, 여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모서리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서리가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챔퍼는 여러 번 하면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 간에 챔퍼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챔퍼링은 여러 번 하면 좀 복잡해요. 한 번에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디스턴스 15 한 번에 하나씩. 필렛과 똑같이 챔퍼 되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사각형에서 챔퍼 해보시고, 챔퍼에 폴리라인으로 해보시고, 챔퍼를 한 번씩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